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워싱턴 DC에서 로비스트를 고용해 F-35 구매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터키가 일이 잘 안 풀리는 모양입니다. 터키가 러시아와 전투기 구매 관련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러시아는 S-400 방공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곤란해진 터키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이나 4.5++ 세대 전투기 수호이 35를 터키에 판매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3월 13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산하 국방 및 기술 협력국 발레이아 레시트니코바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터키는 최근 수호이 35와 수호이 57 전투기 구매 계획과 관련해 러시아 측으로부터 기술 사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레시트니코바 대변인은 우리는 터키에서 관련 요청이 오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터키 공군의 노후화된 F4나 F-16을 대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터키가 최근 프랑스 라팔 전투기, 유럽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조달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안다라며 터키와 유럽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며 터키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러시아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레시트니코바 대변인은 우리는 터키가 요청할 경우에 TFX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기술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터키와 충돌했던 러시아가 터키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터키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터키가 정말 참 완전히 그 독약을 삼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수호이 57 전투기 정말 멋있게 생겼죠. 그런데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러시아가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터키가 미국의 F-35 전투기 구매 프로그램에서 퇴출이 됐죠. 러시아제 S-400 시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미국과 완전히 지금 갈라서게 되었는데 이런 기조는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정부도 그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바이든 정부도 선언했기 때문에 미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터키의 입장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미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에 따르면 터키가 프랑스 라팔 그리고 유로파이터 이런 것들도 검토했다라고 하는데 참 정말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 라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리스와의 유전 가지고 지금 어르렁거리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프랑스는 그리스를 완전히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죠. 라팔 전투기를 그리스에 판매하기로 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중고 라팔은 공짜로 주겠다고 또 이렇게 결정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라팔 전투기를 이 분쟁 지역 인근인 크레타 섬에 배치해주고 자신들의 미스트랄 강습 상륙함 전단을 파견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터키와 지금 으르렁거리는 상황에서 라팔 전투기 구매 가능성 없죠. 그래서 검토했다가 그것도 쫑나고 그리고 유로파이터 사고 싶었겠죠. 미국이 F-35 안 판다. 그러면 이제 뭘 사야 되냐? 그래도 명색이 나토인데 이 나토 전투기를 쓰지 않는다면 나토에서 퇴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로파이터 살려고 해봤더니 유로파이터를 만드는 공동개발 4개국이죠. 영국, 독일, 그리고 이태리, 스페인 이러는데 이 중에서 영국이 지금 터키 제재하고 있죠. 또 독일도 터키 제재하고 있죠. 이러니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 틈을 파고들어서 니들 그래 봐야 안 되잖아. 우리 거 사라 우리 거. 이게 최선이야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4세대 전투기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돼 있는 수호이 35 그리고 이제 이 5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 57 이 기술에 대한 이 의향서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터키가 이 독배를 마시게 되면 그야말로 사망까지 가게 될 그런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이다. 왜냐? 그렇게 되면 나토하고는 진짜 그냥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터키의 국익 안보에 나토와 같은
그런 카테고리에 있어야만이 터키가 영원히 당분간 번영을 할 수 있지. 이 나토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국제적으로 이슬람 국가 중에서 나토가 아닌 국가 중에서 사실은 선진국이 된 나라가 거의 없죠. 그래서 터키가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달콤한 제안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그렇지만 이 공군력이 지금 F4 팬텀 전투기 많이 있는데 그걸 지금 바꿔야 되고, 또 F-16 전투기도 더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그걸 또 F-35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나돌루 항공모함, 스페인으로부터 기술 제공받아서 항공모함 만들어서 여기다가 F-35B 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쫑나고 하니까, 거기다가 다시 그러면 헬기 얹어서 공격 헬기 얹어야지. 그래서 T-129 공격 헬기 얹어서 헬기 공격 헬기 모함으로 써야지 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간 또 엔진도 또 영국제니까 그것도 또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무인기 모함으로 쓰겠다라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참 비참하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터키가 정말 이 수호이 57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나토하고는 끝이고 미국하고는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그야말로 제재 받는 국가로 되는데 터키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가뜩이나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귀중한 자산인 미그 29 전투기 한 대가 기지에서 불의의 공격을 당해 대파되었습니다. 공격자는 러시아군이나 동부 반군이 아닌 기지에 근무하는 영관급 간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부 키예프주의 바실키프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우크라이나 공군 제40 전술 전투비행여단 소속의 미그 29 전투기가 기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장교에 의해 대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각 12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 야간에 발생했는데요. 불의 공격을 받은 미그 29는 엔진이 대파되고 동체가 심각한 파손을 입어 사실상 폐기해야 할 수준의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이 기지에 근무하던 한 장교가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폭스바겐 투란 승용차를 몰고 활주로에 들어오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장교는 기지 주기장에 멀쩡히 주기되어 있던 미그 29 전투기 엔진룸을 향해 자신의 폭스바겐 차량을 돌진시켜 차량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결과 차량과 전투기가 동시에 파괴됐는데요. 이 장교는 에어백이 터진 덕분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와 조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검찰은 즉각 용의자를 기소해 퇴원하는 대로 군사법원에 세운다는 방침인데요. 만취해서 국가의 핵심 전투 장비를 파괴한 이 장교에게 법원이 어느 정도의 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러시아에게 정말 소중한 영토인 크림반도를 통째로 빼앗겨버리고, 그러내서 서방이 지금 러시아를 6, 7년째 제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빼앗긴 영토가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전투기라고는 사실은 한 70여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핵심 전투기인 이 미그 29, 이게 지금 자신들의 영관급 장교에 의해서 파괴돼 버렸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력을 한번 보면요. 미그 29가 35대, 그리고 수호 27이 33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전투기고, 그리고 공격기로 수호 25 공격기 13대, 그리고 수호 24 공격기 17대,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기 30대, 전투기 70대가량, 이렇게 해서 한 100대에 가까운 전투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대인 미그 29가 아군의 영관급 장교가 차량으로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엔진과 그 인근이 파괴돼 버렸는데, 정말 이런 거 보면 이게 형편없는 기강의 군대구나 하는 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첫째, 영관급 장교가 술을 먹고 어떻게 기지 내로 들어올 수 있었냐. 그게 이제 영관급 장교가 후진국이니까 나야 하니까 이제 위병소에서 그냥 음주 상태 이런 개인의 신상 상태 확인도 하지 않고 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바로 바리케이드 열어줬겠죠. 그래서 그냥 문 열고 들어갔는데, 우리 한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활주로에 들어갈 수 있었다. 활주로에는요, 여기 이제 제트 전투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미그 29도 이 에어 인테이크가 F-16처럼 낮게 되어 있어요. 수호 27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미세한 자갈이나 이런 게 있어도 바로 그냥 공기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서 이 블레이드가 깨져 버려요. 그래서
이 타이어에 붙어 있는 이 돌들, 트레드에 붙어 있는 돌들 다 떼내고 그렇게 해야 활주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첫째, 기지로 들어갈 때 유병소에서 아주 제대로 검문하죠. 그리고 기지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활주로에 들어갈 때 다시 또 타이어나 이런 거 다 검사를 하게끔 돼 있고, 너 왜 활주로에 들어가냐? 라고 해서 이제 다 검문을 받게 돼 있는데, 이 영관급 장교는 그냥 술 먹고 활주로까지 논스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둘째, 우리 한국 공군 기지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뭐 이 미그 29 왜 활주로에 주기가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스크램블용으로 뭐 오븐, 우리로 치면 오븐 대기용으로 이렇게 활주로에 딱 주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같은 활주로에 이렇게 있을 일이 없죠. 왜? 전용의 오븐 대기 쉘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쉘터 안에 딱 들어가 있고, 여기서 언제든지 시동할 수 있게끔 배터리 연결 다 돼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쉘터 옆에다가 오븐 대기 조종사 대기실이 있죠. 그게 이제 뭐 푹신하게 휴식을 하면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비상벨 올리면 그냥 튀어나가서 타고 활주로로 바로 그냥 택싱해서 나가가지고 뜰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그냥 비행기가 아예 활주로에 대져 있으니까 뒤에 가서 그냥 들이받아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처럼 쉘터에 이렇게 주기되어 있으면은 엔진을 들이받을 수 있을 수가 없죠, 차량이. 자, 그래서 제가 이 폭스바겐 투란 어떤 차량인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소형 SUV 차량이던데, 이런 걸 몰고 세상에 정말 35대밖에 없는 이 미그 29, 특히나 이 미그 29 같은 경우는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수호이 27을 만드는 공장은 있어서 그 부품은 아마 여유로울 겁니다. 그런데 미그 29는 지금의 러시아 영토에 공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왔었던 건데, 그러니까 부품이 넉넉하지 않겠죠. 더군다나 지금 뭐 러시아와 크림반도 때문에 지금 뭐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미그 29의 여유 부품을 구하기 힘들 텐데, 이걸 그냥 들이받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엔진을 파괴시켜 버렸으니 영관급 장교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이런 거 보면 군의 기강이 형편없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우리 군도 정말 뭐 요즘 뭐 형편없는 군 기강이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은 이런 데보다 낫다라는 그런 조금 뭐 위안감은 좀 듭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 러시아와 경쟁하는 이 우크라이나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